안녕하세요, 주먹부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9월 4일 지금 이제 증시 마감을 하고 제가 왔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장 코스피는 20.84포인트 오른 2584.55포인트 여기 좀 올라가 있죠. 올라가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0.58포인트 하락한 919.16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눌렀다가 하루 종일 운봉으로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에 장 후반부에 좀 땡겨 올린 모습이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장 초반에는 많이 빠져 있다가 장 후반부에 좀 올라서면서 박스권 상단 좀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나쁘지 않게 마무리는 좀 올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이번 주 미국에서는 사실상 지표가 많이 부재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냥 필라델피아나 시카고, 뉴욕, 그리고 애틀랜타 이런 여는 총재들 연설만 좀 있을 뿐이고, 수요일에 ISM 서비스업 지수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크게 뭐 중요 지표들이 많이 없는 주간이라서 조금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표 발표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서 보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가 조금 부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국은 오늘도 역시나 강세였던 로봇주, SBB테크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마지막에 조금 풀려가지고 약간 빠지면서 23.60에 마무리를 했고요. 로보스타는 8%대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챙겨서 봤었던 해성 TPC 역시 오늘 4%대 또 수익을 주면서 조금 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주 역시 조금 오늘은 조금 조용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테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오늘 3%대, 4%대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고 있었고, 탑 엔지니어링 오늘 역시나 조금 보합권에 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빠져있는 자리에서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 가지고 지지만 좀 잘 된다면 탑 엔지니어링은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이 음봉 떨어지는 날 거래량이 조금 터지긴 했어요. 조금 터지긴 했는데 앞선 두 거래량을 계산해서 봤을 때는 아직 어느 정도의 세력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탑 엔지니어링은 조금 아무래도 이 테마주다 보니까 뉴스성을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이라 가지고 추후에 어떠한 뉴스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조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철강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 조금 크게 올라갔죠.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면서 이런 철강주들이 앞으로는 조금 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렇게 동국제강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스틸리온까지 그리고 또 현대제철까지도 이렇게 오늘 조금 상승세를 보였는데, 앞선 지금 언급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밑에서 조금 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한 70만원 선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8만 8천원대까지도 올라가고, 마무리에는 조금 더 올려가지고 5%대 이상에서 마무리를 하고, 어제가 대비해서 3만원 오른 가격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한 70만원 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 오늘 많이 올라갔죠. 현대제철 오늘 3.95%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림이 예뻐요. 현대제철은 지금 앞으로 추가 상승 신고가까지 갱신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강 주요 업체들이 다 강세를 가지고 있었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스틸리온까지 전부 쭉 올라갔는데
제조 방식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는 철강이라 가지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철강 주요 테마들은 이 뉴스성을 띠고 간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공급체의 수주를 받았다든지 어디랑 계약 체결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라서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요 구간에 주가 상승세도 역시나 가장 강할 거라고 지금 다들 판단을 하고 있고, 9월달에 철강 가격이 좀 인상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가 더욱더 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만원 이상까지도 슈팅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테마는 테마로 보는 것도 좋지만 아까 같이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하나오션 그리고 이런 현대기술 이렇게 테마를 끼고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도 차트를 예쁘게 미리 만들어 놓고 보면은 하방에서 좀 잘 다지고 큰 이평선들을 올라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2차 슈팅이 조금 더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이 차트를 토대로도 충분히 테마를 끼지 않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현대제철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테마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하시더라도 차트를 무조건 배제하지는 마시고 뉴스와 차트를 동시에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추격으로 매매하는 건데, 절대 추격으로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추격으로는 잡지 마시고 눌림이 왔을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움직였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보고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큰 경제적 이슈가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로 인한 해외 주식은 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국제 시황이 이렇다는 거 참고해서 매매를 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보고 지나갔던 우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내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생산을 한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포스코는 아무래도 철강 부분만 100% 해가지고 뭐 이게 물적 분할한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런 생산에 관련된 뉴스가 뜨면은 좀 시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리튬 생산 등을 본격화해서 성과가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성,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떠한 성과가 가시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시세를 잘 받기 때문에 철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신사업들이 이게 이제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화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주가는 기대 심리가 있을 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석 리튬은 올해 10월, 뭐 염수 리튬은 내년 4월 첫 공장이 준공되고 리튬 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항상 뉴스를 볼 때 뭘 주목해서 봐야 하냐면 이 종목의 기대 심리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고 그 해당 월이 갈 때까지도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뉴스나 테마를 볼 때 챙겨서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철강주들 오늘 조금 시세를 받으면서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 지켜봤는데요. 앞으로 반도체주, 로봇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이니까 당분간 시장 특별히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종목들, 해당 테마들, 해당 섹터들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또 주가 전망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또 주식 대응하시다가 힘드실 때는 주목부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돈 벌고 만납시다. 안녕.